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기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께 관련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기고 싶은데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구비 서류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또 저한테 맡겨주시는 고객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디자인틱스닷컴을 들어가 주시면 돼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틱스닷컴을 들어가셔서 세금 상담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세금 상담 신청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링크를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상담 신청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름과 주민번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사실상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만 보내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준비를 해서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항목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실 구비 서류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실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시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구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사진 찍어서 저희 디자인텍스 매니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혹은 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카톡이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텍스 매니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다음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비사업자분들, 그러니까 3.3%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그다음 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부서를 보통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거기 이제 계좌번호가 가상계좌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가서 직접 납부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이나 혹은 뭐 가까운 우체국 가셔가지고 직접 납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납부서를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 별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홈택스를 이제 개인으로 하셔가지고 가입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로 저희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 중간예납을 작년도 11월 달에 납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득이 적으신 뭐 한 7,500 미만의 3.3% 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환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와 은행명, 그 다음에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 이제 이 기본 자료만 사실 주시면 신고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기본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다 신고를 도와드리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전력비,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휴대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용하시는 경우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과 그다음 사업용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력비나 뭐 인터넷, 뭐 전화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체크카드를 쓰시든 신용카드를 쓰시든 상관없이 2017년도에 사용하신 모든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엑셀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팩스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누락이나 혹은 뭐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가입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뭐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량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차량 관련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으세요.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다음 리스료라든가 렌트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차량 등록증, 그리고 차량 관련한 보험 증권, 그 다음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자동차세 영수증, 그리고 뭐 리스를 하고 계시다 혹은 렌트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상환 스케줄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스케줄표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접대비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서류는 청첩장이나 이제 부고장 같은 것들인데요. 청첩장이나 부고장들은 이제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처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 부고가 있다거나 혹은 거래처 자녀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다거나 해서 만약에 이제 청첩 부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아서 보내주시면, 금액을 적어서 모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관련해서 이제 대출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더라고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출과 관련한 이제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잔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갔는지, 2017년도 동안 어떻게 상환을 하셨는지에 대한 상환 스케줄표 해당 은행에 전화하시면 은행에서 바로 출력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흔들리지만 않게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모아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부금 단체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국세청에서 이제 소득공제 PD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험료, 사업장과 관련된 화재보험료나 혹은 이제 사업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험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험료 납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나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험료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단 뭐 저축성 보험이나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시는 게 맞고요. 사업장 화재보험이라든가 사업장에 뭐 예를 들어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셨다거나 그런 부분들만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요것 또한 이제 소득공제에 관한 부분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없으신, 그러니까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업소득 기준으로는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난 나머지 소득금액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이제 연봉 기준으로는 이제 연간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소득 요건과 그리고 나이 요건을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부양가족이 있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 라고 하면 가족관계 증명원 혹은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이제 부양가족으로 반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혜택은 굉장히 크신 거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추가 자료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이제 기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서류 안내라고 하는 그걸 보시면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뭐 굳이 저희 디자인텍스에 문의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세무 대리인에게 이제 수임을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만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신 사항이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세무 대리인에게 보내주시면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서류 안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